정도 간격 단행만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팬 여러분. 마방 취재기자 발상의 전화 저는 한대건이고요. 토요일 근무 한대건 음담 편서 방송 출발하겠습니다. 경주리 1700m 제6경주 출발했습니다. 6경주입니다. 영화 불상편은 오랜만에 나와요. 영화비 선두권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6번 이스터 킹덤은 마필의 걸음 자체가 좀 틀린 마필이기 때문에 6번 놓고 2번 단통 마건이고요. 7번이 나중에 2번 나 불사불패를 죽여가면서 경주호리 1200m 혼합 3등급 10경주 출발했습니다. 10경주입니다. 1번 땡큐 찰리는 좋아요. 상당히 부드럽게 뛰어준 것 같습니다. 2번 마필은 축박간이고요. 7번 비스터 큐피드도 걸음이 회복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2번 경주에 저는 기회가 옵니다. 자, 1번 놓고 7번 줄여. 6번 1번 7번 6번 경주호리 1200m 1등급 11경주 출발했습니다. 11경주, 자, 5번 천지가 30m의 강점을 가지고 있죠. 다른 마필들이 제한이 없어요. 한대가 요리 마필은 13번 골드뮤직. 자, 13번 골드뮤직은 살아났어요. 5번 놓고 13번 단통 마건. 5번 13번 바깥쪽 6번 광복 7315. 제가 지난주에 토요일날 방송을 아마 이 방송 한대건 음담파설 방송을 시작하고 나서 아마 최장 시간을 찍었던 것 같아요. 저도 몰랐습니다. 이게 사람이 무아지경에서 방송을 찍는 것 같아요. 제가 1시간 반을 녹화를 했던 것 같은데 끝나고 나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예상가들이 보통 한 두세 명이 찍어도 뭐 30분, 40분 찍고 혼자 찍으면 한 20분 찍고 그래요. 그럼 내가 도대체 1시간 반 동안에 무슨 얘기를 했을까? 끝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1시간 반을 찍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많은 부분을 얘기했겠죠. 제가 1시간 반 동안 주저주저 떠들었으니까 혼자. 그것도 뭐 제가 주변에 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카메라 보고 혼자서 이렇게 1시간 반 동안 떠드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토요일 경마에서 제가 적중이 없었습니다. 네, 적중이 없었어요. 요걸 정말 뭐 항상 내가 요걸 먹는 직업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아주 여러분들 되게 화끈해요. 욕할 땐 되게 시원하게 해줘 나한테. 기분 되게 좋더라고. 난 이렇게 욕을 먹으면 좀 흥분되는 게 좀 이렇게 난 가학적인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경주의 내용은 나쁘지 않았죠. 6번마 썬킹 같은 경우에는 22배가 나왔지만은 여러분들 그런 거 어디 가서 듣겠습니까? 예. 아예 저는 까발려 드리면서 인기만 두 마리 다 불안하다. 6 놓고 해야 된다. 6번마 썬킹이나 마필 놓고 해야 된다.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따져보면 제가 틀린 게 아니에요. 예. 제가 틀리지 않았다라고 자부합니다. 뭐 1경주를 필두로 해서 뭐 어마어마한 중배당 막건들 전부 다 배당 내는 마필들은 제가 방송으로 다 잡아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제가 현장에서는 개쓰레기가 됐죠. 예. 정말 어디 쪽팔려서 고개를 쳐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개쓰레기가 됐습니다. 욕 먹어야지 뭐. 예. 정말 안 풀리더라고. 그런 날이 있어요. 내 딴에는 정말 많이 준비를 했는데 정말 이렇게 한 끗 차이로 자꾸 벗어나죠. 적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너무 좀 짜증이 났던 하루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내가 그게 참 괜찮은 놈인가 봐, 내가. 일요일날, 저를 똑같이 토요일날 찾아줬던 분들이, 아니, 그 이상 찾아주셨던 것 같아요. 문자 정도 뭐 많이 해주셨고, 음성 정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제가 결정을 했죠. 일요일날 짧게 말씀드리면 내일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서울경만 4개의 승부처 중에서 3개의 승부처를 적중했고요. 부산경만 2개의 승부처 중에서 2개의 경기를 퍼펙트로 적중을 했죠. 그러니까 제가 총 서울 4개, 부산 2개를 했는데 한 경주만 틀리고 모조리 다 적중을 했습니다. 최대 히트가 있죠.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 3경주가 13배였죠? 단통 맞고 쌍승식은 25배 나왔어요. 4경주가 17배, 쌍승식이 27배 나왔나요? 그것 적중하고 다 메인 승부처였습니다. 그리고 일요일날 하이라이트였던 10경주 더바가 메인 승부처였는데
뭐 제가 뭘 숨겼습니까? 뭐 했습니까? 누가 뭐 쳐 간다고 안 간다고 그런 얘기들 제가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제가 더버가 방송을 지금 지난주 일요일 거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면 잘 나와 있죠. 말하다 보니까 이 미친놈이 다 얘기했죠. 네, 내가 좀 이렇게 항상 이 방송을 찍으면서 생각하는 건 좀 숨기고 가야지 좀 돈이 되는데 뭐 사실 그렇잖아. 내가 뭐 여러분들한테 이 방송을 찍으면서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 음성정보 문자정보 팔아달라고 들어달라고 내 방송 찍는 거 아니야. 나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야. 뭐 나는 뭐 나 땅 파먹고 사냐 그잖아. 어쨌든 간에 그랬는데 충마도 공개해. 대끼리 2배짜리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마리 뭐 1등 2등이 있으면 2등은 내가 잘라낼게.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방송에서 그것도 더버가명에서 묻혔는데 거의 제 막걸리 90%를 공개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림같이 꽂혀주면서 들어갔고 그런데도 여러분들 또 참 고마운 거예요. 이거는 참 많이들 제 음성 정보를 찾아주셨더라고요. 같이 기쁨을 나눴고 최대 하이라이트는 마지막이었죠. 전지가의 골드뮤직 복성식이 35배 나왔으니까 쌍성지는 내가 보지도 않았어. 주력 한방 마코니 35배짜리가 떨어지면서 아주 대승으로 마무리하는 일요일이 됐습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 야 나는 토요일날 신청했는데 너 거 일요일 건 안 했다. 그건 여러분들 팔자지 내 팔자가 아니잖아. 그럼 나 같아도 안 해. 토요일날 그렇게 개쓰레기 같이 예상을 했는데 누가 일요일 거 신청하고 싶겠어? 열받잖아. 욕도 하고 나한테 뭐 쌍욕도 하고 알아요 그 마음을. 내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 나도 뭐 배팅 안 해봤던 놈 아니고 그게 내 맘대로 되냐? 안 되잖아 여러분들. 그잖아. 아니 여러 형님들 동생분들 누나 그게 내 맘대로 돼요? 안 되잖아요. 그냥 믿으면 끝까지 해 그냥 씨. 토요일날 문자 신청할 때 3만원 신청하면 만원 깎아주잖아. 이틀 신청해 그냥. 내가 토요일날 잘할지 일요일날 잘할지 내가 뭐 어떻게 알아. 경마는 신도 몰라 귀신도 모른다 그랬어. 어쨌든 그랬어. 그래서 일요일 경마가 딱 끝나고 거의 반 죽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힘이 들고 피곤해서. 근데 제가 요즘 아르바이트를 하거든요. 제가 요즘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먹고 살라니까 하는 거야. 어쨌든 간에 정말 이 몸이 천근만근인데 나가기 싫은 거야. 어쨌든 그렇게 했어. 기분이 좀 좋은 건 주간을 보냈고 어제 녹화였죠. 제가 수요일날 이제 금요일 경마를 수요일날 녹화를 하는데 녹화가 한 10시 끝나고 뭐 글 올리고 뭐 이것저것 정리하고 다음날 취재 들어가야 되니까 끝나니까는 한 12시 한 40분? 50분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뭐 집에 갈까 사무실에서 꾸겨서 잘까. 우리 사무실이 이수예요. 그러니까 여기 마사회가 가깝죠. 과천 마사회가 뭐 차로 가면 한 20분이면 가니까 15분 20분이면 가니까. 근데 제가 집이 일산이잖아요. 그래도 또 사람 만나러 들어가는데 꾸지지하고 들어갈 수 있어. 또 집에 홀랑 갔지. 매주 그래요 수요일날은. 그래서 집에 가니까는 뭐 1시 반 2시? 2시쯤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 꾸겨였어 침대에. 뭐 씻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 그냥 꾸겨였는데 한 2시간 반 3시간 잔 것 같아요. 한 4시 반쯤에 일어나서 이제 씻고 나오려고 준비하는데 문자가 하나 띄고 옵니다. 그 시간에 문자 보내는 사람이 나한테 없거든. 욕하는 사람 빼고는. 그럼 뭐 어떤 여자가 나한테 낚고치려고 그 시간에 문자 하겠어. 오빠 보고 싶어. 그거 스팸 문자 말고. 문자가 또 갔어요. 그래서 뭐지? 이렇게 딱 열어봤어. 그랬더니 짧은 글로 솔직한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3일치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무통장 문자를 신청했고 입금했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4시 36분에 입금을 하셨더라고요. 고맙더라고. 솔직히 고맙더라고. 뭐 돈 4만 원 그까이 거 뭐 중요하지 않아. 크지도 않은 돈이.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 시간까지 잠을 안 주무시고 내가 금요일 방송 그러니까 지금 내일 하는 금요일 방송을 부산경마를 보시고 나서 뭐 신청을 하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에 나한테 돈을 입금을 하고 신청하셨다는 거 아니야. 너무 고맙더라고. 제가 오늘 취재 들어가서도 굉장히 기분 좋게 애들이 기주애들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뭐 좋은 일 있냐고. 미친놈 척까지 자꾸 꾸고 다니니까
그 돈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죠. 예, 그죠? 예, 누군가가 날 믿어주고 또 내가 이 방송을 찍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고 한대건이라는 저 사람이 좀 솔직한 방송을 찍고 있거나라고 나를 알아주니까 되게 기쁘더라고. 어쨌든 그 시간에 입금해주신 분들 이 방송을 또 보실 테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내가 그런 걸 봐서라도 이번 주에 금토일 경마를 결초봉을 한다는 의미로 지난주에 일요일 경마처럼 아주 그냥 파란만장한 경마로 만들고 싶은 게 내 욕심입니다.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게 경마이기 때문에 항상 어렵습니다. 제 위치도 그렇고. 하지만 더 열심히 준비했고 더 파고들고 더 연구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놓친 부분이 있다든가 뭐 취재도 열심히 했어요. 들어가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자꾸 자기 반성하면서 좋은 예상할 수 있도록 이번 주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요일 날 같이 기쁨을 나누셨던 분들 욕할 때는 그렇게 열심히 잘 욕하더니 내가 이렇게 뭐 좀 맞춰주고 이렇게 기분 좋게 하루를 마무리하면 고맙다는 글은 한마디도 없어. 다 자기 보고 샀다 이거지 맞건. 뭐 그러세요. 예. 저도 뭐 그냥 제 스타일대로 찍으면 되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타일대로 사십시오. 내가 누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바뀌지가 않아. 역시 여러분들은 한대건이라는 사람하고 잘 맞는 것 같아. 나하고 비슷해 성향들이. 어쨌든 그랬고요. 그래서 결론은 너무 고맙고 이번 주에도 최선을 다해서 경마를 해봐야겠다. 매주 그래요. 매주 뭐 제가 최선을 다하진 않지만 어느 날은 정말 기가 막히게 제가 부르는 대로 들어오는 날도 있지만 정말 무슨 귀신에 쓰인 것처럼 뭐 낙마하는 말, 발주하자마자 낙마하고 뭐 패추얼하고 이런 말도 뭐 추천하고 그래요. 승부하다 보면 더욱더 집중하는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잡설이 길었고요. 토요일 경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다그래 승부쳐요. 오늘도 열세 경주. 토요일 경마가 월말 경주로 이제 펼쳐지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렵게 짜졌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이랬나? 지금 과천시장배에 좀 어린 이세마 필들의 대상 경주가 하나가 있어요. 토요일날. 이 경주하고 부산에 또 이제 이세마 경마 김혜기 시장배가 있죠. 그래서 잘 뛰는 마필들을 또 모아놓고 부저스컵 이세마 또 경주를 다음 달에 시행하기 때문에 큰 경주도 하나 토요일날 있어서 나름대로 박진감이 넘치는 하루가 될 것 같은데 역시나 뭐 출전자 수도 많고 상당히 좀 어렵게 짜야지 편성이 많기 때문에 뭐 한다건이가 방송을 너무 길잖아. 뭐 1시간 반 찍으니까 여러분들 중간에 막 졸고 막 그랬을 거 아니야. 내가 토요일 방송 지난번에 찍고 나도 기겁을 했어. 내가 이렇게 찍었는지 몰라서. 어쨌든 최대한 함축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만 받아가시고 좀 재밌게 방송을 볼 수 있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승부처는요. 469, 12, 13. 469, 12, 13. 5개예요. 그리고 12경주가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제주용마는 2경주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메모해 오셨다가 많이 활용도 하시고요. 지난주 일요일처럼만 됐으면 좋겠다. 지난주 일요일처럼만 되면은 진짜 내가 뭘 하지? 할 게 별로 없다. 그냥 같이 기뻐해 줄게.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장안의 화제.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해야 되는. 자, 직접 만나봐서 코너 출발하겠습니다. 부담이야, 부담. 이런 것들. 뭐, 이거 누가, 뭐, 기수나 조교사나 마주들이 보면 또, 마음 상해 할까봐. 나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 제 스타일 아시잖아요. 제가 예전 같았으면, 진짜, 난리 났습니다. 뭐, 어떻게 이제 먹고 살려니까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직접 들어가서 직접 만나서 물어보고, 제가 스스로 물어보고 답을 얻은 거기 때문에, 전 누구 하늘을 부르러, 뭐, 한 점 잘못된 게 없다는 거. 누구처럼 뭐 내용 있다, 정보 있다, 이런 걸로 팔아먹지 않습니다. 다 공개해드리는 거니까 잘 활용하셔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만나본 기수는 박태종 기수예요. 태종이요. 갈 부가 없죠. 태종이 나이가 환갑.
이런 경우 참 힘들어할 텐데. 많죠, 나이가. 그래서 한국 경마의 역사를 세운 사람이고요. 2000승의 고지를 넘어서 자꾸 승수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기록은 문세영 기수가 또 언젠가는 깰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 대단한 기수라는 것은 뭐 자명한 사실이죠. 성실과 노력의 결과라고 보고요. 지금도 정주 끝나면 윤승장에 가서 웨이트 트레이닝하고 운동합니다. 아직도 이렇게 정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말 타는 거 보면은 여러분들 뭐 지난주에 일요일날 있었던 골드뮤직도 태종 형이 탔죠. 그래서 내가 태종 형한테 참 고맙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뭐 그 형이 내가 그 형한테 고마워할 건 없죠. 뭐 열심히 탔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난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태종 형이 계속 멋진 활동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종 기수가. 요즘 박태종 기수가 무릎이 안 좋아요. 올해에 특히나 박태종 기수가 좀 부상이 많았죠. 나이 먹으면 다 그래. 이런 얘기 태종 형한테 안 하는데. 지금 현재는 무릎이 안 좋아요. 지금 많이 호전이 됐고요. 무릎이 안 좋으니까는 태종 형이 막 마방에 얘기를 해서 조교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필요한 마필만 조교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인가요? 태종 형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씨 나 무릎 아프다고 그랬더니 너무 말을 안 태워줘. 아무래도 이제 조교사 입장에서도 뭐 부상이 있는 기수한테 말을 주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근데 뭐 워낙에 잘 타줬고요. 박태종 기수가. 그리고 지금은 많이 호전이 돼 있기 때문에 말 타는 데는 크게 이상이 없어요. 다만 무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 조교를 좀 안 하는 것 뿐이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필요한 말은 다 조교했어요. 자, 첫 번째 만남 마필은 이경주에 출전합니다. 바로 10번마 파이팅 히어로라는 신마가 되겠습니다. 이 마필은 조금 이력이 특이하죠. 6월달에 합격을 합니다. 올해 6월달이죠. 그러니까 올해 6월달에 합격을 했는데 1분 5초 7이면 거의 바닥이죠. 1분 6초만 뛰면 합격인데 이날 경주에서 합격을 했지만은 합격 유보를 당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출발 불량. 그러니까 출발이 원활하지 못했으니까 야 이건 기록 안에 들어와서도 경주 뚫 준비가 안 돼 있어. 이거 보이콧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출발 심사를 받겠죠. 그러고 합격을 했겠는데 그리고 나서 6월 달에 합격을 하고 나서 몇 월 달인가? 7, 8, 9, 10. 이걸 씹어 손가락으로 세고 자빠졌다. 나 늙었나 봐, 진짜. 4개월밖에 안 되는데. 4개월 동안 출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주행 검사를 받죠. 원래 주행 검사 합격을 하고 나서 4개월 내에 출전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시 재주행 검사를 받게 되기 때문에 재검을 받게 되는데 그 안에 좀 사연들이 있어요. 뭐 8월 달에는 열사병도 있었고 날씨가 엄청 많이 더웠잖아요. 그래서 열사병도 있었고 뭐 잦은 질병이 있었는데 크게 뭐 문제되는 건 없었고요. 일단은 재주행 검사 때 모습도 비슷합니다. 발주가 상당히 안 좋고 흔들리는 모습이었었는데 의외로 미뤄지니까 발로 늘림도 좋아지고 뭐랄까요 굉장히 좀 발주가 느렸던 것에 비해서 굉장히 탄력적이었다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 아닌 느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얘는 차라리 6월달에 안 나오고 10월달에 나와서 시간을 번 게 좀 도움이 많이 됐구나. 네.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근데 궁금하잖아. 지금 어떤지 그잖아. 그래서 요거를 잘 이렇게 메모해놓고 갔다가 가다 물어봤죠. 형님 파이팅 히어로 조교하셨는데 그랬더니 이제 발주기부터 먼저 꺼내는 거예요. 박태정 기수가. 야, 그 발주 끊어봤는데 발주가 조금 안 좋아. 발주는 여전히 좀 느리더라고. 근데 뭐 어떤 말을 병합을 했는데 야, 진짜 쭉쭉 잘 나가는데 이 발주가 조금 많이 걱정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에 탄력이 붙으면 이제 뛰는데 발주가 몇 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날지 기미가 안 보이니까 이제 조금 걱정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일기예보상 비예보가 좀 있어요. 태종 형도 일기예보를 봤나 보더라고요. 박태종 교수가 또 주말에 뭐 비도 오고 뭐 한다는데 더 좀 불리하지 않을까. 근데 말은 힘도 좋고 탄력도 있더라. 타이밍 싸움이죠. 그래서 1300을 썼다라는 얘기까지 들었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요, 지금. 문제는 없고, 말에 뭐 컨디션 자체에 문제는 없고, 아직은 신마고 발주가 좀 매끄럽지 못하기 때문에 늦발의 여지가 있다는 게 좀 단점이지. 나름대로는 그게 좀 보완이 되면은 더 걸음을 보여준 마필이라는 거는 확실합니다. 저도 주행검사 이렇게 받고 조교를 했던 박태종 기수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 얼마나 팔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1300m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뭐 잠시 후에 이경주 설명해 드리겠지만 발빠른 마필도 있고 뭐 싹수 보였던 마필도 있어서 추입으로 저걸 이긴다? 이렇게 그걸 갖다가 확신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이경주에서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 자체만 놓고 본다면 파이팅 히어로는 그러한 내용적인 내용 아닌 내용이 있다. 어디 가서 이런 얘기 못 듣죠. 그죠? 나한테 고맙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마워해 주셔서. 엎드려 절 받고 자빠서 항상. 자, 3경주입니다. 두 번째 박태정 기자 만나서 얘기해봤던 마필. 바로 2번 막 그린와이입니다. 이 마필이 지난번에 인기마였어요. 블레싱 로드라고 12조의 마필인데 매번 좀 이렇게 문세영 기술도 탔고 뭐 여기 탔는데 그 데뷔한 이후에 한 번도 인기마가 안 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안 되죠, 말이. 이게 말 기본적인 능력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난번에 저도 이거 추천을 하고 그린와이를 마쳤는데 우리는 리더스 캠프가 들어갔으면 더 좋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지난번 경주 때 이 그린와이라는 마필이 뛴 편성은 정말 약체 편성이었습니다. 별 능력이 없는 마필들 틈에서 그린와이는 선유권 전개하면서 걸음을 보였고 그 전에 내용만 본다면은 그린와이가 끝걸음은 있었지만 얘는 좀 그타. 뭐 별거 없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마필이에요. 하지만 편성의 약체 틈에서 전개를 이끌어내면서 이건 입상권에 진입을 했고요. 아마도 3경주에서는 인기 많을 것 같아요. 또 3경주 편성이 약하니까. 그래서 인기 많을 것 같은데 박태정 기수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예. 워낙에 여력이 없었잖아요. 지난번에. 그죠? 지난번에 첫 입상인데 개편성에 여력도 없었단 말인데 그 박태정 기수는 중요한 건 편성인 것 같다. 예, 말의 능력이 뭐 일치월장하게 막 급속도로 막 이렇게 막 치고 올라가서 좋아져서 이 말이 온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박태정 기수도 알고 저도 알아요. 근데 모르는 건 경마 팬들만 모르는 거야. 왜? 항상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그냥 열심히 일주일 동안 일하고 토요일날 경마단 나가서 예상지 하나 사놓고 딱 보니까 얘가 지난번에 2등 했네? 좋은 말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말 아니에요. 능력마다 아닙니다. 하지만 편성에 따라서는 봐줄 수 있는 말. 네, 그렇게 딱 보시면 될 것 같고 상경주에서 부연 설명을 하겠지만 편성은 잘 골랐어요. 뭐 안 될 건 없습니다. 그런 편성에 자꾸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6조의 홍대우 조교사가 말의 편성을 정말 현명하게 써서 상금을 그렇게 계속 벌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입상했으니까 걸음 터진 거 아니야? 터진 거 아닙니다. 네. 터진 게 아니라 얘가 여차하면은 진짜 아주 조터질 수 있어요. 참고해 보시고요. 자, 세 번째 만나본 마필은 대상경주입니다. 오늘의 가장 하이라이트 경주를 할 수 있는 식경주고요. 바로 11번마 그린다르크가 되겠습니다. 데뷔전 우승, 그리고 지난번 경주 때 한대건의 승부처에서 17배의 막권을 적중을 시켜줬던 아주 기분 좋은 마필이죠. 예. 그린다르크의 흥으로 마치 금상학들 짜릿하죠, 그냥. 예. 누가 했어? 예, 한대건이가 메인 승부에서 마친 거야, 이거. 어쨌든 이렇게 자랑질 할 땐 또 자랑질 해줘야 돼. 근데 사실 이 대상 경주에서 그린다르크가 명함을 디밀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안 해볼 수는 없어요. 워낙에 강하죠. 이세마들 중에서도 싹수가 있을 대로 있는 마필들 다 나왔기 때문에 발주도 빠르고 순발력도 넘치는 마필들이라서 과연 그린다르크가 지난번에 1번 게이트처럼 선행을 주도하고 버틸 수 있을까? 약간은 회의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판단으로는 잠시 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편성이 너무 세요. 앞선에 있는 마필들이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뭐 선취입에 대한 강단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억 7천만 원에 대한 상금을 다 노리고 나온 거예요. 물론 그중에 돋보이는 마필도 있지만. 그래서 그린다르크가 그 틈을 뭐 선행도 아니고 따라가는 전개로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데뷔전 때 추입을 한 것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 1000m 기록이 너무 안 좋았고 사이즈로는 좀 밀릴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박태정 기승으로는 뭐라고 했느냐? 마필한테는 좋다고 합니다. 네. 뭐 대한민국에 출전하는 말을 컨디션 안 좋으면 출전을 시켰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잘 만들어갖고 나왔는데 박태정 형이 뭐 이거 사이즈로 된다 안 된다 평가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마필 상태는 정말 좋은데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태는 좋아도 되는지 안 되느냐는 제가 이제 판단을 해야죠. 잠시 후에 식경주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땐 좀 밀릴 것 같아요. 미리 말씀드리면. 자, 이렇게 세 마리 마필 챙겨가셔야죠. 박태종 기수를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자, 이경주에 출전하는 10번 파이팅 히어로, 그리고 상경주에 출전하는 2번 그린와이. 이 두 마필은 뭐
10번은 모르겠다. 10번은 한번 모르겠다는 게 아니라 10번은 어떻게 뜰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이번 그린어이는 편성을 잘 만났고요. 마지막으로 10경기에 출전한 실마 그린다르크 대상으로 나가는 마필 이 마필들에 대한 얘기를 직접 만나보고 전해드렸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출발한다. 토요일 경마. 자, 토요일 경마 본 예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아, 내가 시간이 이래서 길구나. 앞에서 잡소리 열심히 하고 또 직접 만나봐서 하고 이걸로 한 30분 40분을 까먹고 자빠졌으니 그죠? 아, 나 직접 만나봐서 하기 싫은데 진짜. 제가 진짜 여러분들 취재 들어가서 거의 이번 주에 나오는 기수들의 90%를 만납니다. 예. 이게 뭐 잘하는 게 아니라 뭐 보기는 100% 봐요. 예, 지나가는 걸 보니까. 근데 안 물어보는 기수도 있고 대충 물어보는 기수도 있고 막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기수도 있고 그래요. 예, 그건 뭐 이게 저하고 좀 잘 맞는 기수가 있고 개무시하는 기수도 있고요. 예, 취재 기자라고 하면 개무시하는 기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람 사는 세상인데. 그리고 물어볼 필요 없는 기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지만 근데 이게 나중에 나한테 화살로 돌아갈까봐 좀 걱정했는데 나중에 내가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도와주겠죠. 예. 뭐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하한대까지는 한번 출전만 하고 해보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경도가 1300이고요. 연말의 아필드 1경주부터 깝깝하죠. 예. 내용적으로 좋았던 마필들은 크게 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제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마필은 아마 두 마리 7번과 6번인 것 같아요. 뭐 7번 바람이면서는 인기마죠. 예. 장초열 기수도 만나봤습니다. 장초열 기수가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뭐 말이 이렇게 못 붙는지 모르겠다. 맞습니다. 경주를 봐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장초열 기수가 좀 의지를 가지고 선두권에 가담을 시키려고 막 밀어봤는데 안 붙어 애가. 그래갖고 결국 코너 전부터 막 채찍 대고 밀어 제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나 벌어지고 결국 성적도 안 좋았죠. 그러니까 뭐 능력이 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아예 지가 선행을 가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재판되는 건. 그리고 워낙에 선행마가 없어서 뭐 10번만 달려라 광산 정도가 선행마다 보니까 얘가 선행을 갈 수 있어요. 장초혁 기수는 또 그렇게 뽑아낼 수 있는 기수고요. 선행을 간다면은 좀 더 낫지 않느냐. 얘가 따라가면 불안불안합니다. 네. 또 잘 못 붙으니까. 인기마긴 한데 뭐 능력이 좋은 능력마도 아니고요. 경주의 편성 조건을 만난 인기마인데 가급적이면 선행을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따라가서는 뭐 좀 긴가민가 뭐 이게 되나 이게 안 되나 그런 고민이 너무 좀 되는 마필이에요. 가장 노려보고 싶은 마필은 6번마 비카 브레이싱이에요. 휴양을 했죠. 장기 휴양을 했습니다. 8월 달에 열사병이 있었고 데뷔전 때에 이 안토니오 기수가 탔을 때 상당한 인기마였죠. 주행검사도 나쁘게 받지 않았었고요. 인기 2위까지 팔렸는데 꼴찌를 합니다. 예. 그래서 안토니오 기수는 재결체를 불려가죠. 야, 아니 야라고 안 했겠다. 영어로 해야 되잖아. Hey, hey man. 죄송합니다. 내가 농담하려고 하다가 내가 웃겨. 어쨌든 간에 막 침 튄다 놀래갖고 어쨌든 간에 뭐 영어로 하듯이 한국말 했겠지. 왜 그따위로 탔어? 뭐. 안토니오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뭐. 발주기 안에서 뒤로 너무 기대해 있어서 발주 자체가 안 됐다. 늦발이 돼갖고 거리가 벌어졌는데 거림이 안 나오더라. 아무리 때려도. 그러니까 뭐 이 마필의 습성일 수 있고요. 예. 뭐 다듬어지지 않았던 모습이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마방에서 말을 놀려버립니다. 예. 아직 아닌가 보다 얘는. 예. 그래 놀리죠. 장장 한 6개월을 놀렸고 10월 19일에 재중 검사를 받았는데요. 발주가 빠르지 못해요. 발주한 이후에 막 주행도 좀 이상해지고 그리고 후미권 전개를 했는데 깜짝 놀랐네. 예. 직선에서 올라오는 거고 엄청난 탄력을 보인 겁니다. 정말 자, 저 정도면 노려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비카브레이싱이라는 마필이 뭐 얼마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발주 부분이 좀 매끄럽지 못했지 직선에서 보여준 거라면 정말 좋았거든요.
나도 궁금하잖아. 그것도 만나봤지 뭐 동진이 이동진 기수. 아 귀여운 이동진 기수. 만나봤는데 어때 좀 싹수가 좀 있어. 그냥 싹수가 좀 있는 말인데요. 근데 뭐 발주가 좀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조금 더 띄워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말을 좀 비춰줬습니다. 그래서 이동진 기수는 감량 기수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런 감량이 있는데 발주에 대한 부분은 저 역시 뭐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발주 연습도 하고 남들 신경을 썼기 때문에 좀 더 나아졌다고 보고요. 중요한 건 발빠른 마필이 없습니다. 아주 뭐 극렬한 선행마가 없는 편성이라고 한다면 뭔가 좀 거름이 없는 마필들이 인기권으로 팔리는 와중에 그래도 더 뛸 놈한테 떡 하나를 더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6번 비카브 레이싱을 가장 노려보고 싶은 마필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1번과 슈퍼크리드는 우창구 조교사는 그런 얘기를 해요. 말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실전에 다 안 뛴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이상은 있죠 사실. 지난번 경주 때는 경주 이후에 오른다리 저름이 나왔었고요. 그냥 우스갯소리 하시는 것 같고요. 내가 봤을 때는. 용군이 빠따가 지금 지난번 타고 이번에 또 타는데 이거 계속 타왔단 말이에요. 알고 있는 마필이고요. 얘가 솔직히 순발력은 없지만 이 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판에 한 발을 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편성이라면 들이대볼 만하지 않나. 이번 탐록도 마찬가지예요. 김효정 기수를 만나보면 이 발주기 안에서 워낙에 지랄 연병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발주가 안 되지. 맨날 늑발하고. 이건 쉽게 안 고쳐져.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 근데 얘도 뭐 취입형이니까 혹시라는 마음이 좀 들고요. 우리 변태옥성이요. 이거 갖고 선행 가진 않겠지. 뭐가 또 팔리나요? 9번 럭키 팩토리가 팔리긴 하겠지만 안 될 것 같고 10번 달려라 강산의 기술적인 선행? 예. 근데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달려라는 보여준 거름이 없어서 선행 가면 되나? 애매하네요. 유승환 기수 뭐 안 만나본 것도 아닌데 뭐 이런 말 가지고 유승환 기수가 길게 얘기하는 기수도 아니고요. 지금 뛰어온 거름만 놓고 한대건이가 판단해 본다면 모르지 뭐 어떤 걸 편성에 선행 가면은 뭐 한 바퀴 도는 거야 뭐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그래서 한번 그냥 1경주니까 6번을 놓고 좀 분산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6번 놓고 1번, 2번, 7번, 10번. 6번 놓고 한번 공략해보겠습니다. 뭐 6번 비카브 레이싱이 물론 현장 컨디션을 보고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뭐 체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또 변화가 있었는지 주행가면서 보니 508kg였는데 더 쪘는지 줄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보고 현장 컨디션 보고 6번을 아싸리 충분하게 공략할 것이냐 이런 것까지 한번 현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1경주는 가장 노려보고 싶은 마필은 바로 6번마 비카브 레이싱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슬슬 조짐이 안 좋죠? 예. 방송이 많이 길어지려고 해요 지금. 예. 아 미쳐버리겠다 또. 그 얘기하다 보면은 다 얘기하는 거야. 이놈 저놈 뭐 다 만나본 거 다 그냥 시콜콜 그냥 얘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은 들으면 약이 되지만 나는 들으면 독이 되는 그런 얘기들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서울경매 이경주로 출발합니다. 경주를 1311번이 앞에 있다. 신마경주죠. 일단은 잘 떴던 마필이 두 마리가 눈에 띄어서 그 중에 9번 금화데니스는 원래 대산경주 출전할 계획이었어요. 근데 원래 이건 애초에 떨어질 줄 알았습니다. 뭐 워낙에 많은 두수가 토요일날 10경주에 대산경주에 2, 3화 특별경주이기 때문에 출전 신청을 했기 때문에 떨어질 걸 알았고 떨어지면 일반 경주로 가야지 그런 욕심이 있었던 마필이에요. 잘 떴죠. 뭐 인코스를 파고들면서 보였던 걸음이라서 검증은 돼봐야 될 것 같은데 잘 뛴 걸음이에요. 못 뛴 걸음 아니고요. 만나본 김동수 기수는 말은 괜찮대요. 말은 괜찮은데 이제 아직 어리잖아요. 약간 실전 경험이 많지 않고 그러니까 약간 좀 뭐랄까요 단단한 느낌보다는 약간 좀 흐물흐물한 느낌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나 봐요. 근데 말 상태가 원체 좋아서 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 이번 블루파이어는 지난번에 잘 뛰었죠. 잘 뛰었는데 이게 끝걸음이 좀 많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혁 기수를 만났을 때도 물어봤는데 기승은 유승환 기수가 해요. 뭐 이혁 기수가 워낙에 1조의 심플라이프가 예약이 돼 있었으니까 못했을 수도 있고요. 지난번에 선행을 나서고 버틴 걸음인데 약간 좀 끝걸음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 이렇게 했지만 제가 그러자마자 얘기를 했죠.
그날 아마 도끼블레이드라는 좀 대단한 마필이죠. 도끼블레이드가 좀 대단한 거 나오는 마필인데 너무 압박을 해서 그런 건 아니야 그랬더니 그것도 아마 영향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블루파이어가 다시 한번 선행을 주도할 수 있는 게이트 2번 조건인데 뭐 거리가 1300이었던 지난번도 약간 무뎌졌다는 것은 경합성에 있었다는 부분에서 물론 이번 경주에 뭐 이 마필이 나가면은 다른 마필들이 경합으로 붙어버리면은 할 말은 없는데 실전을 경험했다는 부분도 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죠. 뭐 지난번에 따라가서 뭐 안 뛰었던 말도 아니고. 그래서 총마로 논다면은 조금 더 안전빵은 이번 블루파이어인데 뭔가 블루파이어가 이제 뒷심이 부족했다는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자꾸 이걸 놓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뭐 2번, 9번, 9번, 2번 이게 막고는 나쁜 막고는 아닙니다. 최저 배당을 형성할 것 같고요. 그렇게 끝이 나도 할 말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3화 천년의 비는 뭐 장초의 기수 주행검사 모습만 보면은 별거 없어 보여요. 뭐 뒷심도 없고 무게중심도 뒤로 가져 있고 뭐 고착하고 뭐 안 빨라. 근데 끝걸음도 별로야. 근데 장추열 기수는 조결해보더니 뛸만이라고 하네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는 나아질 거다. 이런 평가를 해줬고요. 오마 님의 향기는 내가 뭐 답이다고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을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조한별 기수가 하루 만졌어요. 그래서 한 별 붙잡고 열심히 물어봤죠. 어때요? 그랬더니 이게 좀 싹수가 있었어요. 사실. 근데 이게 주행검사를 자세히 보시면요. 이날 주행검사가 4마리의 마필이 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오기로 했던 마필들이 몇 두가 있었는데 다 취소가 되면서 정말 단촐하게 4마리가 이렇게 화면상에 그 지들끼리 뛰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경합이 있을 리도 없고 뭐 모래도 많이 맞을 리도 없고 너무 편하게 경주를 푼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게 인기말 거예요. 근데 나는 좀 이 마필이 좀 검증이 돼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너무 단촐한 편에서 뭐 꼬일 일이 없었으니까. 근데 또 한별이는 또 괜찮다네 말이. 자기가 저기 하루 만져봤는데. 근데 사실 조한별 기수는 51점 말들에 대해서 평가가 나쁜 건 거의 없습니다. 네. 사이먼 조교수하고 친분이 있는 건지. 또 착해요. 또 조한별 기수가. 어쨌든 못 뛴 걸음만 보면 주행검사에서 기록이 1분 2초 나왔으니까 못 뛴 걸음은 아닌데 말씀을 드렸다시피 4마리 나오는 신마 경주에서 뭐 경주가 꼬일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네. 한번 검증해보고 싶어요. 오늘 님의 향기는 팔린다 하더라도 검증을 해보고 싶고요. 7번 막 카이나 왜 카이나 할까? 이거 안 쳐봤는데 궁금하네 마냥이. 사실 이거 비하인드를 말씀을 드리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박태종 기사가 무릎이 괜찮았어요. 조기했습니다 이거를. 그 조기하고 나서 그때도 인터뷰를 했는데 카이나라는 신마가 괜찮다는 거예요. 뭐 별거 없어 보이는데 주행검사에서. 그래서 자꾸 재차 물어봤죠. 형 카이나라는 신마가 괜찮아요? 그랬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데. 그것도 내가 또 귀가 얇잖아. 귀가 많이 얇죠 제가. 그래서 당일날 현장 가서 또 이 카이나를 불렀네. 흥깨비의 박차구름, 퍼스트 랭크 뭐 이런 것들 불렀는데 나르도시를 녹화하면서 개 병신 됐죠 제가. 카이나르시 부르고. 근데 얘가 올라오는 거야. 나 깜짝 놀랐어. 탄력이 있더라고요 얘가 은근히. 마이너스 2kg 감량인데 인경기수는 그냥 무난한 정도. 뭐 말을 좀 아끼더라고. 안 될 것도 없고. 이거 카이나란 마필은 비하인드가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태정형이 괜찮다고 했다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비하인드 있는 마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뭔가 느끼는 게 있었던 거예요, 기수가. 참고해 보시고. 7번 심플라 리파이는 정작 2번 마필에 기상하고 7번에 기상하는데 이거는 끝걸음은 있고 조금은 더 나올 걸음이 있어요.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발주가 너무 안 돼서 외곽으로 시원으로 밀려 있으면 거의 초죽음이 되지 않을까. 데뷔 전에 오래 맞고. 한번 지켜보고 싶어요. 그래서 자, 설경만 이경주는요. 2번, 9번, 9번, 2번의 막건도 어느 정도 인정은 된다. 무시할 수 있는 막건은 아니고. 부평감들이 의외로 많아요. 7번 키아나, 카이나, 10번 파이팅 히어로. 이런 2마리의 마필들이 좀 복병감이 아닐까. 팔리나? 인기만인가? 근데 5번 님의 향기는 인기만 해도 좀 불안 요소가 있고요. 3번 첫날의 비가 과연 잠재력이 얼마나 있는지 이것도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하고 나니까 대끼리네. 근데 뭐 내가 구라칠 수 없잖아.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럴 수 없고. 느낀 대로 본 대로, 취재한 대로, 들은 대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설경은 상경주 넘어갑니다. 경주가 1300, 10마리 앞필들.
대가리 서 있죠. 제가 직접 만나봤어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던 3번 그린와이. 이게 대가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시고요. 대가리는 6번과 퍼스트 랭크입니다. 이게 여기선 대장입니다. 상당한 비인기권이었어요. 거의 바닥이 아니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굉장히 둔하죠. 느리고 주행검사 모습 보면은 뭐 이게 뛰겠어? 그랬더니 8월 24일 날 뛰고 9월 15일 날 첫 데뷔전이었었는데 말을 잘 만들고 나와서 계속 후미권 전개를 하지만은 굉장히 바깥쪽을 기대요 말이. 바깥쪽을 막 기대면서도 의외로 한 발은 상당히 날카로웠던.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던 그런 느낌이 있었던 마핀입니다. 뭐 어린아이 손목 비트기처럼 경주의 편성이 뭐 그린와이가 지난번에 입상했다고 인기만으로 팔릴 정도니까 퍼스트 랭크는 주워 먹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김태훈 기사 낙마를 했어요. 오늘 목요일이죠. 김태훈 기사 낙마를 하고 오늘 제가 들어오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당일날 기수가 교체가 될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김태훈 기사 낙마로 인해서 뭐 탄다고 뭐 기수가 괜찮으니까 타겠죠. 타기는. 근데 하여간 낙마했어. 김태훈 기수가 조교 때. 근데 그게 조금 마음에 걸려요. 근데 뭐 깨지지는 않겠죠. 그냥 안 타고 다른 기수가 탔으면 좋겠는데 이게 바깥 기대의 악벽이 있는 마필이라서 좀 아는 기수가 안 타면 좀 불안 요소는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편성은 너무 약하고요. 그리고 이 퍼스트 랭크도 원래는 대상경주 나가려고 했었거든요. 이세마 대상경주 혹시 다른 말들이 안 나오면 얘가 또 덜커덕 걸릴까 봐 하고 나갔는데 떨어졌죠. 이미 떨어질 건 알고 있었고. 굉장히 좋은 편성 만난 것 같아요. 3번 그린와이는 말씀을 드린 대로 태종이 형도 그랬지만은 편성을 만나야지만 좀 더 선전할 수 있는 마필인데 딱 편성을 만났고 9번 원더펄리스도 지난번에 의외로 판단 약체에서 꽃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나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9번 원더펄리스도 괜찮고 그래서 6번 놓고 3번, 9번을 두 방밖에 공략할 수밖에 없죠. 환수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이게 배당이 없을 거예요. 두 마리의 마필만 공략을 하고 이 둔한 마필 과천의 별은 데뷔전인데 이건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선행을 가도 좀 골아갈 것 같아요. 이번 주 경주에 단독 선행인데 선행을 가도 좀 힘들 것 같고 속보왕이는 결국은 기수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다나카 기수, 부미노 기수가 끝까지 쥐어잡고 있었는데 부미노 기수가 개인적으로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역시나 마방에서는 다나카 기수로 한번 교체를 해봤어요. 이변은 좀 나올 것 같고 8번 퀸오브 캠프가 이게 팔리나요? 난 안 될 것 같은데 편성은 잘 고른 것 같은데 의외로 선입권 전개가 되는 마필이기도 해서 뭐 그것 빼고는 뭐 있겠습니까? 나름대로는 조건은 나쁘지 않으니까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6번 놓고 3번, 8번이 일단 두 마필 중에 한 마리를 주력으로 때리겠고요. 2번은 속보왕이보다는 8번 퀸 오브 캠프 2번, 8번은 복병감으로 보고 한 마리 정도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군산에서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조금 더 압축해서 공략할 수 있도록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경마 4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한대간의 첫 번째 서울경마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12마리 앞에들이 출전했죠. 주행검사 잘 받고 데뷔전에서 인기마였었지만 졸전을 치르고 10월 6일날 저희들을 또 기쁘게 였던 위너브라운 가운포스의 막권이 적중을 하면서 역시나 기쁨을 함께 나왔습니다. 내가 좀 잘 맞힌다 생각보다. 보면 다 적중한 게 많네. 자, 10번 위너브라운이 이제 지난번 경주 이후에 승급을 하고 승급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과연 이 마필을 이번 경주에 인정을 할 수 있느냐 이걸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른 마필 중에서는 뭐 3번마 미드스톰의 공백기, 3번 펄키는 강급됐고요. 5번마 소자가체는 지난번에 입상했어요. 과연 그 걸음이 진짜인지, 그리고 언디피티드가 왜 못 뛰는지, 뭐 8번도 팔리고, 뭐 10번도 팔리고, 11번도 팔리고, 그러니까 12번을 중심에 놓고 팔리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이제 배당판에 어느 순간은 바람이 부는 마필들이 있겠지만 한대건 개의치 않겠습니다. 뭐 어느 쪽으로 바람이 불던 간에. 그리고 시험마 위너브라운을 내가 충만으로 놓을 건지 이것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 결정을 먼저 하고 만약에 시험을 놓고 한다면 어느 마필을 주력을 할 건지. 사실 제 마음속엔 시험 위너브라운보다는 그 마필을 정말 충만 한번 놓고 승부를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현장에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서울강만 4경주는요, 의외로 혼전 가능성이 있어요. 현장 컨디션 확인하면 한대건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한대건과 함께 해주시고요.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고, 변수에 속지 마세요. 안 되는데 팔리는 마필들에게 여러분들의 피 같은 돈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한대건을 믿고 그 마필들은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대건 첫 번째 메인 승부처 4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설금은 5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는 1200이고요. 국산만 5등급 경주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일단 10번 흥깨비는 돋보이는 마필이죠. 데뷔전에서도 상당히 인상적인 거림이었었고요. 승급전에 3200m 늘었는데 뭐 상대가 없어. 워낙에 기복마들 참 편성 잘 썼다. 최상식 쪽에서. 돈 벌겠다는 의지가 돋보인다고 하는데 지난주에 박차고름이 나오고 외곽전개를 또 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박차고름을 이겼던 마필에서 이것도 뭐 그냥 와야죠. 10번 흥깨비는 그냥 와야 될 것 같고요. 후자권의 변수가 좀 많아요. 그 뭐 클린 플라워라든가 실버 보드람이 눈에 보이는 마필이고 두 마필도 약간의 좀 기복이 있긴 한데 실버 보드람은 공백기를 가지고 나와서 문제죠. 이 마필이 뭐 큰 능력을 마필은 아닌데 지난번에 웨이트 에잇이라는 부진한 마필들이 우승을 했고 또 덱기지를 팔려갖고 입상권을 지켜줬지만 이게 뭔가 항상 꺼림직한 마필이야. 마필 걸음 자체가 뭔가 이렇게 좋은 마필 같지 않다?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재갈을 바꾸고 좀 나아진 거죠. 근데 또 7월달 이후에 공백기가 생기니까 배당판에 뭐 인기 마필이 좀 찝찝하긴 하네요. 장추혁 기수도 조기를 오래간만에 해서 그런지 꾸준히 말을 만졌는데 말을 좀 아끼겠고요. 고마 클린 플라워도 사연이 참 많아요. 계속 지금 지난번에 안말경도 나와서 꾸준히 올라오는 거를 보여주는데 좀 뭐랄까요 선행을 나서기도 하는 마필인데 착지 분량이 좀 자주 있어요. 그래서 좀 발을 짚을 때 좀 무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발주가 상당히 빠르죠. 선행을 주도할 수도 있고 물론 흥깨비가 압박을 하겠지만 뭐 흥깨비가 나을 수도 있고요. 그래도 클린 플라워가 이 정도 편성에서는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섀도우 머니는 배당 마필이긴 하지만은 딱 이 마필이 1200m까지는 의외로 떠요. 좀 악격도 심했던 마필인데 그게 좀 교정이 되면서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배당권을 조심하고요. 삼바 선플라자도 마찬가지. 6번 끌어주는 손은 지난번에 인기 2마로 팔릴 때에도 제외를 했던 마필인데 여전히 안 좋습니다. 말이 굉장히 안 좋아서 살아나고 있지는 않아요. 8번 카일룸 로제도 근본이 별로 안 좋은 마필인데 좀 나아졌다라는 느낌이 있다고 하는데 이력 기수는 이게 의외로 지난번에 따라가서 이 탄력을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워낙에 도깨비 같은 말이라서 카일룸 여자는 우리가 참 맞고 많이 죽지 않았습니까 이거 갖고 지금 이건 진짜 별거 없는 말인 것 같아요. 이게 또 각질 변경을 하면 더 찔려나 지난번에 한번 따라가 보던데 지금 뭐 라운 프로세스도 매번 좀 쥐어짜고 찌는 걸음이 돼서 애매하긴 하네요. 자, 설경마 5경주는요 10번 흥깨비는 인정해라. 19번 흥깨비는 인정하시고 9번 클린 플라워, 실버 보드랑 뭐 이런 나필들이 있는데 의외로 배당에 나오시는 2번과 4번 이런 나필들이 자꾸 땡긴다. 네, 이렇게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야죠. 뭐 6번 끌어주는 손은 이게 안 팔리나? 내가 빼줬잖아. 이씨. 고마운 줄 몰라. 참고해보세요. 현장에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경마 6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는 1000m. 한대원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11마리의 마필이 출전했습니다. 일단은 기복마예요. 뭐 별정 A경주 국산 6등급의 1000m인데 너무 기복을 보여서 진짜 이거 막권 사야 돼?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경주죠. 개인적으로는 제가 되게 안 좋아하는 경주 편성입니다. 여러분들 제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능력 없는 마필들은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예. 정말 이제 이번에는 오겠지 하는데 안 뛰어. 예. 걸음이 안 나와. 이게 기복마의 특징이죠. 그래서 그런 마필들은 제가 추천을 잘 안 하는데 요 경주는 못 버리겠네. 왜? 내용적으로 딱 두 마리가 좋습니다. 이게 내가 깊게는 말씀 못 드리는데 이 경주에 11마리의 마필들이 뛰잖아요. 내용으로 정말 좋은 마필은 딱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딱 2도.
한 방 맞고, 단통 맞고, 주력 맞고. 이거 한 방으로 한번 때려보고 싶은 거죠. 배당도 좋아. 노려보고 싶은 마필 그 두 마리가 뭐 현장에서는 많은 인기를 끌 수 없는 마필들이라서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요. 뭐 이 마필을 가지고 또 인기만을 엮어도 충분히 돈이 되는 경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정보를 저한테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정보 팔아먹는 놈은 아니지만 제가 취재했던 내용은 뭐 현장에서 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마필들의 능력을 분석한 것도 여러분들 제가 이 마필들 다 기복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얘네들 데뷔할 때부터 지금까지 전 단 한 번도 복귀를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매 경주 다 복귀를 했고요. 얘가 조금만 더. 얘는 안 돼. 얘는 쓰레기야. 얘는 걸음이 없구나. 얘는 좀 나아지겠는데 역사를 알고 있는 거죠. 그거 모르고 승부하지 않아요. 근데 뭐 양아치 새끼도 아니고. 공략해 보겠습니다. 이번 6경주 한다는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자, 설그만 7경주로 넘어갑니다. 11마리 앞에 추천했고요. 요게 또 이제 혼합 4등급의 신마 경주죠. 그런데 자꾸 대끼리 맞거니 이래 들어오는 경주. 잘 뛰었어요. 사마 문학쓰나미는 장초열 기수가 지난번에 기생을 하고 잘 탔고요. 잘 탔는데 왜 안 타? 요건 내부적인 사정이 있어요. 초열이가 차후에 있을 대상경구 때문에 이게 인경 기수가 타는 겁니다. 뭐 이런 까지 여러분들 알 필요는 없겠지만 아니 뭐 잘 탔으면 장추열이 이거 타지 왜 딴 거 타지?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할 수 있어서 제가 오늘 장추열 기사한테 물어봤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오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잘 떴죠 문학쓰나미? 예. 이게 청담도끼 맞나? 모르겠다. 맞죠? 예, 초과대에서고요. 그래서 막 혈통도 괜찮다 뭐 기대도 많이 했던 마필인데 역시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그날 경주에 같이 나왔던 이번 마 다크 플레이어도 주행검사 때 상당히 도주형의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워낙에 강자들 신마 중에서도 주행검사를 잘 받았던 마필들은 모아놓은 경주에 나와서 선행 자체를 나서지 못했죠. 그래서 무리한 전개로 계속 따라갔었는데 불구하고 꺾어놓은 걸 보였다는 점에서 착자가 3화시는 났는데 얘가 이번에는 선행을 갈 수도 있고 뭐 무락쓰나미가 갈 수도 있지만 이역기수가 두 번 실수를 하지 않지 않을까? 예, 선행을 간다면 무락쓰나미와의 그 3화신의 차이를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점도 있어서 돋보여요. 4번, 2번 막권이 일단 개인적으로 굉장히 돋보입니다. 다른 마피들은 뭐 신마들이고 실질적으로 보였던 거는들이 이렇게 아주 좋았던 마피들이 없기 때문에 거의 2번, 3번의 들러리가 아닐까. 이렇게 눈에 빤히 보이면 또 깨진다. 짜증나게.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3복을 해라. 괜히 이런 거 갖고 정신건강 해놓으니까 2번, 4번에 한 10만원 사놓고 담배값 벌겠다고 2배짜리에다가 10만원 사놓고 100만원 사놓고 그것도 홀라당 부러지면 또 얼마나 가슴 아파. 3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마 센스쟁이는 정정희 기수가 조기를 안 하죠. 오늘 정정희 기수 만나왔지만 조기사님이 항상 조기를 하는 마필이고요. 마필은 괜찮은데 지난번 성적이 안 나와서 좀 아쉬움이 있었고 못지만은 아닌 것 같아요. 6번 글로벌 보스도 지난번에 주행검사 모습 보면 신마 4마리 뛰는 경주 아까 그 뭐였었죠? 님의 그 경주에 나왔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기록상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데 이게 전개가 꼬이질 여유가 없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조금 불안해요. 8번 싱킹메리는 발주가 좀 안 좋은 주행검사 모습을 보였지만 이 조제력 기술은 조기를 임하면 임할수록 마필이 살아나고 있다고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해줬습니다. 이런 마필들은 신마들은 정말 애기도 그렇잖아요. 막 애기들 하루가 다르게 막 크잖아요. 이 신마들도 그래요. 쭉쭉쭉쭉 막 2살짜리는 커나가기 때문에 하루가 다릅니다. 2번, 4번 놓고 5번과 8번 두 마리 앞에 3번 막권으로 추천해드리면서 실마 스프링 큐피드도 있는데 얘는 발주가 안 되는데 늦발에서 올라오는 스타일이에요. 2번, 4번 쫓아가다가 누가 하나 다 가랭이 부러지면 아마 얘가 2번에 3번 막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2번, 4번 놓고 5번, 8번, 7번 이렇게 세 마리 앞에 3번 막권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무리하는 하지 마십시오. 2번, 4번으로 거의 뭐 경주가 끝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설경만 8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가 1200이고요. 12마리 앞에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메인 승부처. 일단 축은 서 있죠. 까드리고 말고 할 것도 없는데 시험 솔파랑 데뷔한 이후에 주행 압력 때문에 삐지는 것 때문에 주행 재검을 상당히 많이 받았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솔파랑이라는 마필이 박상호 기수를 만난 이후에 변했다.
또 박상우 기수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입마호흡이 잘 맞는다라고 볼 수도 있고 뭐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교정이 됐을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반농담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개새끼들 주인 알아봐. 남 보면 지죠. 그러니까 우리 개가 굉장히 까칠해. 날 닮아갖고. 날 닮은지 안 닮은지 모르겠는데 지금 17살인데 내일모레 죽을 것 같아서 좀 깜깜해 죽겠는데 얘가 다른 사람한테는 안 까. 이거 짖지도 않아. 그냥 쌩까. 아주 개무실해버려. 진짜 말 그대로 개무실하는데 얘가 유난히 이쁜 여자만 보면은 따라가. 이건 나 닮은 것 같아. 그리고 알랑방구를 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는 사람을, 걔도 한낱 걔도 모르는 사람인데도 호감을 느끼는 유형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걔가 그때 농담으로 그랬잖아요. 얘가 박상훈 기자하고 참 잘 맞나 보다. 전생에 부부였나 보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박상훈 기자 보면 씨, 상훈아 이거 농담한 거야. 어쨌든 간에 박상훈 기자 또 만나봤지만 앞배가 없어요. 앞배가 없어.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말은 좀 상우가 잘 이렇게 만져서 박상훈 교수가 말탈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상금 벌 기회도 많지 않고 그래서 꼭 우승으로 연승을 해서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사설이 길었고요. 어쨌든 악비가 안 보입니다. 승급전이라는 핸디가 있지만 상대도 약해요. 자, 이번 8경주에 한동안의 메인 승부처의 축막감은요. 쉬운 솔파랑을 놓고 할 생각이고요. 큰 이상만 없다면 현장에서 또 흥분하고 또 악벽을 보일 것 같은 조짐이 너무 있어. 그러면 뭐 씹어 안 놓고 할 수도 있겠지 뭐. 제네마 필들이 몇 대가 있어요. 1번 막 아워케이시라든가 3번 바이칼 전사는 점핑이에요. 의미 없고 3번 포에버 위너 5번 올 오브미 7번 실버 히어로 뭐 이런 날 필들이 들어온 건 아닐까. 실버 천멍은 마방도 이적했는데 선행을 가면 되나. 너무 빨리 얘기해서 못 적어졌다고요? 그럼 뭐 음성 정보 들으셔야지 뭐. 요 중에 조교사가 분명히 나아졌다. 분명히 직전과는 달라졌다. 이런 마필이 한 마리가 있고요. 인기마이기는 한데 말이 대각선으로 뛴다. 아씨, 얘기 웃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불안하다. 이런 말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걸 내가 알고 있죠. 왜? 여러분들은 절대 만날 수 없는 사람도 나 만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공부해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알아갖고 왔고요. 이 과정을 토대로, 이 모든 자료들을 토대로 한대건을 승부해보겠습니다. 자, 한대건은 세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설그만 구경주로 넘어갑니다. 12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내가 근데 아까 첫 방송 시작할 때 말을 잘못했구나. 내가 구경주가 승부처인 놨는데 8경주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사실 구경주도 승부하고 싶었어. 이거 제가 공개해 드릴게요. 일단은 능력이 아주 좋은 마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감 보고 있는 마필들. 그냥 조금 제우력 없고 선행 가야지 뛰고 이런 마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재밌게 보는 마필이 딱 두 마리인데 3번 블루마스터와 시마 지아니가 한 마리를 추가한다면 웜업 프레임 비전 4번, 5번, 12번 이 세 마리 마필을 상당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승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외곽에 있는 시워 지아니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무기력했죠. 지난 데뷔전이었던 1400m에서 선행을 가고 의외로 강단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편성이 세긴 했어요. 뭐 문학스라임이라든가 뭐 다크플레이어 이런 마필들이 굉장히 가능성을 많이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조합별 기수가 이 마필을 평가할 때도 사실 나쁘지 않다고 했거든요. 근데 나쁘지 않았는데 꼴찌. 내가 이번에 조합별 기수 만났을 때도 한별아 나쁘지 않다고 그러는데 꼴찌하던데 근데 지도 웃더라고. 그러니까 전개가 많이 꼬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걸음을 아예 보여주지 못했다. 더 보여줄 걸음은 있는 것 같아요. 시모 지아니가는 이번에도 조한별 기수는 컨디션이 좋다고 하고요. 기본적인 순발력을 조무기로 쌓은 마필이기 때문에 C1 게이트라고 해도 뭐 발이 그렇게 아주 빠르다라고까지 느끼는 마필이 별로 없어요. 물론 바로 옆 게이트에 시카고 아트가 있는 것은 불리한 조건이죠. 얘도 뭐 선행 아니면 답이 없으니까 경합적으로 나가야 되는 게 단점인데 따라가도 지아니가가 조금 더 잠재력이 있으니까 시카고 아트는 매번 선행 가서 자빠지고 있잖아요. 그런 면으로 본다면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고 3번 블루마스터는 감 봤어요. 발주 연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했는데
전개가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걸음이 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리지만 이날 경주 편성이 너무 강했어요. 상대방들이 너무 강해서 걸으면 안 보인 거지. 마이너스 2kg 감량에 게이트 4번이라고 한다면 우승 후보 1순위죠. 충만감이고요. 오머 프레임 비전은 좀 고개가 높아요. 이철경 기수도 오늘 만나서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고개가 높은 것에 비해서 너무 탄력이 좋으니까 그 한 발로 한번 뛰어봐야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딱 그 말이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주가 좀 좋아서 철경이가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말을 몰아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취입을 해야 되는 마필이니까 그 타이밍 싸움에서 얼마만큼 갭을 줄 수 있느냐가 변화에 이변이라든가 성적에 직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말은 괜찮아요. 이거 문학 아리아리는 지난 6월 30일 경주 이후에 골마겜이 하루 있었는데 그냥 놀렸어요, 말을. 너무 못 뛰어서 놀린 건가. 주행검사 모습 1분 1초 6이 나올 정도로 좋은 모습이었는데 얘도 선행 가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데뷔전 때 모습 보면은 따라가서는 답이 안 나와서. 근데 발주가 그렇게 빠른 마필이 아닌 것 같은데 연습 주행 때는 선행을 나서려고 했죠. 그리고 나서는 선행을 나서니까 상당히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선행 성공 여부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음아 스칸다는 김동숙 기수는 뭐 괜찮은 말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안 괜찮은 말인 것 같아요. 말이 조금 이렇게 강단이 없고 결정력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김동숙 기수는 괜찮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손이 가는 마필은 아닌 것 같아요. 4번 놓고 하겠습니다. 4번을 놓고 5번, 12번 두 마필이 우선 막권이고요. 2번과 6번은 현장에서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8번 갤러컬리는 제가 이수환 기수한테 그런 얘기 했거든요. 이거 기분 나빠할 수 있는데 자꾸 왜 타? 성적이 안 나오는데 성적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안 하고 워낙에 얘가 대변전 못 뛰었잖아요. 그래서 자꾸 왜 타지 이거를 그랬더니 이거 뛸말이 됩니다. 생긴 것도 상당히 잘생기고 앞으로 상당히 뛸말인데 아직 좀 이렇게 많이 안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갤러컬린이라는 마필이 어차피 인기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막권을 사실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 지금 이러려고 그랬어. 이거 아닙니다. 사실하고 존칭입니다. 오늘만 뛰고 뭐 안 뛰겠습니까? 갤러컬린이. 다음에 나올 소지가 있으니까 체크해 놓으셨다. 갤러컬린 이름도 외우기 쉽잖아요. 이거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한구라의 기쁨을 줄 수 있는 마필입니다. 참고해 보십시오. 4번 놓고 하겠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경주죠? 하이라이트 경주인데 재미는 더럽게 없는. 내가 못 맞출 것 같으니까 재미가 더럽게 없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솔직한 방송가 어딨나? 저는 못 맞출 것 같아요. 솔직히. 내가 부른 대로 들어오기만 해봐. 씨. 자, 성경만 10경주고요. 대상경주 1200m. 아 정말 뭐 이세마가 풍년입니다. 그렇게 많이 데뷔한 것 같지 않은데 갑자기 9월달 들어서 이세마들이 잔뜩 들어오면서 워낙 더웠잖아요. 뭐 데뷔를 늦춘 마필도 있을 거고요. 잘 뛰었어요. 뭐 이번만 대환만은 아마 인기를 발리겠죠. 선행력도 발본인데 지난번에 발주 추돌하면서 교룡원으로 낭만시켰고요. 그래서 결국은 대한마가 실격 처리당했었죠. 타마필이 주행을 중지를 초래했다고. 그러고 나서는 출전인데 얘가 취입도 되네. 난 선행밖에 안 될 줄 알았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는 결선을 그냥 시종 여유 있게 통과했던 마필입니다. 우승을 했는데 강타당했다고요. 실격당했다고요. 그러니까 결선을 가장 먼저 통과하고 나서 재결해서 빰빠라방으로 잘라버렸죠. 그래갖고 레이몬드하고 정문사랑 사는 사람들 녹아났던 경주가 아닌가. 서인석 쪽에서 입장에서는 그 정도 추돌은 있을 수 있지 않나 하고 그 이후에 비하인드가 참 많은데 쌀뜨기 없는 걸로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잘 뜁니다. 이번 대한마는 선행도 되고 또 취입도 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빨라요. 모두 다가 뭐 순발력 면에서는 다 한가닥 하는 마필들이라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번 게이트의 안토니오는 단합까지 바꿨잖아요. 선행까지 갈 수 있다는 점에서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일본 도끼블레이드도 지난번에 경합을 하고 나서 6마신을 이겼는데 뭐 워낙에 능력이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당일날 배당판에 인기 2위가 될 것 같고요. 이번 1번이 아마 최저배당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 끝날 확률도 50%. 이게 깨지고 그날 컨디션이 기가 막히고 전기가 기가 막히는 행운을 따랐던 마필이 들어올 수 있는 확률도 50%. 일단은 대끼리 2번, 1번인데 이 막권이 인정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3번은 사이즈로 밀리는 것 같고 5번 103맨이 도대체 왜 팔드는 거죠 이게. 얘가 선행 못 가서 삽질거리 한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눈으로. 1200, 1300 지난 12월
지난 경주에서. 근데 얘가 원래 선행만은 아니거든요. 따라가는 전기에서도 한 발을 쓰는데 이렇게 한번 뭔가를 실패했던 마필들은 좀 뭐랄까 자꾸 안 땡긴다고 해야 되나? 말은 전혀 이상 없어요. 뭐 이 경주에 말 나쁜 게 뭐가 있어. 나쁜 말 한마디도 없어요. 6번 레이먼드도 지난번에 2억 기수가 탔었는데 원래 이게 당일날 기수가 바뀌었죠. 원래는 임기용 기수가 탈 예정이었었는데 당일날 기수가 바뀌면서 2억 기수가 탔었고요. 아닌가? 기수가 안 바뀌었구나. 어쨌든 이게 정지였나 기원이가. 그러니까 못하는 상황이었어. 원래 임기용 기수 말이었기 때문에 아마 돌아간 것 같습니다. 못 뛴 걸음은 아니죠. 탄력을 보였으니까. 또 전개가 좋아요. 다른 마필들이 선두권에서 막 니또이 국내, 내또이 국내하고 박치기 할 때 레이몬드가 차분하게 따라가다 한 발을 딱 쓰는 거기 때문에 편성은 전개는 좋아요. 물론 약간 어부질이 우승이죠. 그래서 상금 그때 1억 얼마 먹었는데 대한마가 강착이 안 됐다면은 뭐 레이몬드 2착이니까 1억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었었죠. 전개는 좋은 마필이고. 지금 명품 축제도 뛴 거는 보면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고. 또 최범현 기수가 이 친구가 대상 경주에 상당히 강해요. 그리고 대범한 플레이를 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최범현 기수는 인터뷰를 안 합니다. 단 한 번도 인터뷰를 해본 적이 없고 제가 그냥 말을 걸면 항상 이렇게 스마일, 기분 좋은, 나쁘게 말하면 까부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근데 파이팅이 있는 기수니까 좀 개인적으로 뭐 최범현 기수는 뭐 싫어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상당히 좀 멋진 기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실은 뭐 그린다르크는 직접 만나봤어요 말씀을 드렸지만 사이즈로는 좀 밀리는 것 같고요. 발레자도 첫 데뷔전을 대상경주에 나와서 교동으로 잡아내면서 1억 상금 먹었는데 이건 뭐 경주 운이 따른 거예요. 능력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번 10경주는 적중보다는 좀 보는 관점, 경주를 지켜본다는 관점에서 좀 더 재밌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번, 1번을 공략하고 2번을 놓고 6번, 7번? 이 정도 맞고 몰라. 터져도 할 말 없어, 그건 좀. 몰라, 승부도 엄청 많이 하겠지, 뭐. 난 저런 경주를 별로 뺏어가고 싶지 않아. 2살짜리 말들이 얼리 틀지 어떻게 럭비공이야, 완전히 쟤들.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폭탄이야. 언제 터질지 몰라, 쟤들 진짜. 조심해야 돼. 자, 11경주입니다. 경주는 1700이고요. 12마리 마필들이 출전한 경주. 매번 좀 아쉬워하는 마필 한 마리가 있죠. 바로 클리업 시크릿입니다. 유성환 기수가 지금 호흡을 한 3번 정도 맞춰왔는데 한 번 우승했고 2번을 이제 계속 순위권 착수권인데 아쉽죠. 57kg라는 중량을 못 이겨내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들고요. 유성환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을 해서 56kg인데 그 얘기도 했어요. 유성환 기수한테 감량 기수가 더 낫지 않을까 그랬더니 아무래도 마방의 의지가 있으니까 유성환 기수가 다시 한번 불러드렸겠죠. 뭐 그걸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계사가 어떤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57일에도 이 마필 능력이 있으면 이걸 이겨주고 승급을 해야 되는데 참 못 이겨주니까는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능력상으로는 밀릴 수 없는 마필이고 3번 황금주머니는 지난번에 발주가 좀 좋지 못했어요. 근데 이거 발주 빠른 말은 아닙니다. 능력이 좋은 마필도 아니고요. 근데 최근에 완전 조시가 나면서 번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안 될 것은 없다 보여지고 지금 원더풀 럭키가 지난번에 또 더킹과 경주 오마신 졌는데 못 뛰는 걸음은 아니었고 이게 4번, 7번 지원이 아마 인기권일 것 같아요. 그리고 생활편 안에서 끝이 난다 해도 할 말은 없는데 복병감으로는 1번 크레모어 파워 그리고 거리를 1700으로 늘려난 9번 빅갈랜드 이 빅갈랜드는 이 어린 왕자의 선행을 넘어서야 될 겁니다. 어린 왕자도 좀 폭주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쭉 빼놓고 그냥 버티는 스타일인데 지난번에 의도치 않게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근데 빅갈랜드가 최근에 뛸 때의 마방 이적한 이후에도 굉장히 발주기 이탈이 매끄러워진 모습을 보여주고 예전에 선행을 가서도 정말 걸어갔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근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확실히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15번 플래지 세트가 아마 최대 목표일 것 같은데 데뷔할 당시에도 뚝심이 있고 추임력이 있다 보니까는 좀 거리가 긴 게 좀 나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너무 길죠. 1700은. 1300만 나왔다 하더라도 플래지 세트는 한번 노려볼 만한데 뜬금없이 1700을 나와서 아무리 감량 4kg가 있다 하더라도 글쎄요. 이 코너링을 많이 안 해봤던 마필이기 때문에 좀 불안한 요소가 있어요. 이번 11경주는
솔직히 3 황금주머니가 아마 배당판의 인기 마필이 되겠죠. 예, 편성이 만만하니까. 차라리 의도적으로 터지는 막권으로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도 없잖아 있어요. 일반 크레모파라든가 빛깔랜드 아니면 뭐 어린왕자. 워낙 부담이 좀 무거우니까 클린업치 크러시. 그래서 4번을 놓고 하는 정석이긴 한데 4번도 제가 봤을 때는 뭐 능력만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현장에서 조금 더 고민해봤다가 이번 11경주는 배당권으로 한번 노려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설계만 12경주로 넘어갑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승부처고요. 오늘의 최대 승부처입니다. 근데 더바가 메인 승부처 12경주 1400m의 11마리 앞에 출전했습니다. 경주리 1700m 제6경주 출발했습니다. 6경주입니다. 이영화 불상패는 오랜만에 나와요. 영화필이 선두권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6번 이스터킹덤은 마필의 걸음 자체가 좀 틀린 마필이기 때문에 6번 놓고 2번 단통 막권이고요. 7번이 나중에 2번 나 불사불패를 죽여가면서 경주거리 1200m 혼합 3등급 10경주 출발했습니다. 10경주입니다. 1번 땡큐 처리는 좋아요. 상당히 부드럽게 뛰어준 것 같습니다. 2번 마필은 막강이고요. 7번 비스터 큐피드도 걸음이 회복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2번 경주가 저는 기회가 옵니다. 자, 1번 놓고 7번 줄여. 6번 1번 7번 6번 경주거리 1200m 1등급 11경주 출발했습니다. 11경주, 자, 오마 천지가 1200m의 강점을 가지고 있죠. 다른 마필들이 제한이 없어요. 한대가 요리 마필은 13번 골든뮤직. 자, 13번 골든뮤직은 살아났어요. 5번 놓고 13번. 단통 막권. 5번 13번 바깥쪽 6번 광복 7315. 일단은 뭐 압도적인 인기가 될 것 같아요. 파노라마쇼. 이 마필은 박병현 교수를 만나볼 때 제가 지난번인가요? 한번 직접 물어봤었는데 선행을 자꾸 고집을 하는데 선행 안 가도 되지? 그랬더니 그냥 선행 무조건 가야 된다고. 이렇게. 그만큼 이제 뭔가 선행을 가지 못했을 때의 약점을 박병현 교수는 알고 있나 봐요. 그래서 어차피 선행을 가야 되는데 참 운이 좋죠. 게이트 운이 좋은 거죠. 발주 추마 투표했는데 2번을 뽑았으니 발빠른 마필이 많아요. 그리고 또 악착같이 선행을 가려는 마필도 있어요. 왜? 3번 오케이킹 같은 경우에는 모래를 맞으면 전혀 말이 못 뜁니다. 그러니까 얘는 선행을 가는 게 가장 좋죠. 선행을 가면 또 꿋꿋하게 뛰어. 어떻게든 모래를 피해서 뭐 선행말을 보내놓고 바로 옆에 붙여가든가. 그러니까 모래를 피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마필이에요, 항상. 근데 얘도 선행을 가는 게 좋겠다는 걸 알기 때문에 파노라마쇼가 빠르다 하더라도 일단은 밀어볼 겁니다. 그렇다면 파노라마쇼도 안쪽이라는 이점을 살려서 선행을 갈 수 있어도 체력적인 소모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뭔가 성파도 오랜만에 나오지만 순발력이 있다는 점에서는 그렇고. 그래서 파노라마쇼가 인기 1인 건 맞고 선행을 실패할 것이다 요 확률이 한 20% 된다고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불안한 요소도 저는 분명히 있다. 이 부분을 현장에서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깔끔하게 정리하겠고요. 뭐 1번 모리피스 돌아오는 아침에 이런 나필들이 인기만 아니겠습니까? 8번 샤크론드 팔리 걷어내야 될 마필이 많아요. 팔리긴 하지만 이게 되겠어?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마필이 많아요. 직접 들은 내용에서도 썩 좋지 않은 내용이 있는 마필이 있고 한 장의 노림수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승부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2번을 놓고 한다면 파노라마쇼를 놓고 한다면 한 방 때려야죠. 근데 만약에 2번을 뒤로 돌리고 한다 그러면은 아예 중배당, 고배당을 노리고 한번 승부를 해보시는 경주니까 어떤 승부입니까? 한데간에 더바가 메인 승부처입니다. 이 한경주 반드시 적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설경마 13경주입니다. 12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마지막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방송 또 되게 오래 찍는 것 같아 지금. 병신은 말대로 안 돼, 내가. 뭐 그게 뭐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좋은 내용 전해드렸으면 됐죠. 뭐. 하나의 마지막 메인 승부처예요. 12마리의 마피들이 출전했지만 이 중에 딱 3마리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9마리의 마피들을 모조리 잘라내고 한 대가 승부를 하는 경주입니다. 내용은 검증했고요. 제가 직접 들었으니까. 그리고 마필의 능력은 어떠한 마필의 능력이 있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긴가민가 한데 부담량도 높고 이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인기마들 이런 고민들이 여러분들이 빠져 있을 겁니다. 그 고민 제가 한대건이가 털어드리겠습니다. 이번
13경주 한대건이가 메인 승부처로 마지막 마무리 잘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십시오. 자, 한대건의 음성정보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고요. 메인 승부처 13경주 최선을 다해서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승부처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4경주, 6경주, 8경주, 12경주, 13경주예요. 4, 6, 8, 12, 14. 12경주가 더버가 메인 승부처고요. 제주공마는 2경주까지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경마 더욱더 재밌는 내용 가지고 찾아뵐 테니까 일요일 경마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대건이었습니다.